연락 문제로 이별을 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좀 평소에 서운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일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분들은 상대가 서운해할 때 어떻게 풀어줘야 하지? 이걸 좀 잘 모르겠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일 거예요. 제외 방법에 대해서도 양쪽 입장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게요. 특히 평소 서운함을 좀 자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?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드릴게요. 우선 평소 서운함을 좀 자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를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. 애착 유형상 불안형 기질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분들은요, 연애에 대해서 규칙이 아주 확고해요. 그리고 그 규칙들에는 정말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.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. 정말 사랑한다면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마다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. 연락의 빈도나 애정 표현의 퀄리티 이런 게 사랑의 척도다 라고 믿었던 분들에겐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해도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사랑해도 사랑한다 하는 말조차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할 순 없어요. 그럼에도 불안형 기질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나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라는 전제하에 상대를 가르친다는 데 있어요. 불안형 분들이 본인들의 기준을 일반적이다 라고 느끼는 데에는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. 우선 대중매체에서 표현하는 연애가 불안형들의 연애이기 때문이에요. 드라마를 보면 너무 로맨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불안형 분들이 이런 연애 소재 미디어들의 주 소비층이고 그리고 또 불안형 분들의 연애가 되게 드라마틱해요.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을 모으기에 딱 좋아요. 드라마든 로맨스 영화든 가요든 연애가 소재라면 불안형 초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불안형 분들은 연애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본인들의 기준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기 좋고 달달한 미디어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건 진짜 드라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연애에 대해서 불안형과는 좀 굉장히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불안형 분들이 생각을 하는 진짜 사랑한다면 이라는 규칙은 이분들에겐 통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불안형 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진짜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안 사랑하나 보네? 이렇게 결론을 내고 상대랑 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. 가르치려고 드시게 되는데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상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.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. 그럼 네 말대로라면 나는 널 안 사랑하나 보다. 사랑한다면, 진짜 사랑한다면 너 말대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실제로 행동도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. 안 사랑하니까 헤어져야겠네. 충격적이죠. 서운함을 표현을 하시는 불안형 분들의 진짜 속사정은 이걸 거예요. 날 좀 더 사랑해줘.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더 필요해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나쁜 감정일수록 되게 잘 전염되는 거 아시죠? 넌 잘못했어. 넌 나빠. 너는 날 안 사랑해. 네가 어떻게 나를 안 사랑할 수가 있어? 나 정말 상처받았어. 이런 감정들을 전달하신 거잖아요. 당연히 이런 감정들이 전달이 된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좋게 반응해주기는 힘들어요.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딪힌다는 건 서로에게 안 맞는다는 증거니까 서로를 더 힘들게 하기 전에 헤어지자. 이런 결론을 내게 될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의 이별은 이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서운하다는 건 사실 내가 상대를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감정이기는 해요. 사실 연인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두 사람이 있는 순간 이미 그것만으로 입장이 달라지거든요.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다를 거고 가치관 이런 것도 다 다를 거고
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내가 마음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. 몇 가지 행동들을 보고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담백하게 이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뭔지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서운한 걸 표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가 느끼게 하니까 관계에 악영향이 되는 거거든요. 내가 서운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관계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그러면 내가 이 서운한 걸 표현을 할 때 상대도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하시면 돼요. 상대분도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. 요게 서운함을 건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서운함을 감정을 담아서 전달을 하게 되시면 너는 네가 기분이 나쁠 땐 나까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구나.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. 되게 이기적인 느낌이죠.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데요.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공부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네이버든 유튜브든 나전달법, 즉 아이메시지를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. 이거는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오고 자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더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. 다만 한 가지 좀 알려드릴 부분은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주려고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별 상황이시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.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무조건 다 거절하고 반박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아이메시지로 내 이야기를 하면은 역효과가 나요.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안 들으려고 이별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상대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 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차단이겠죠?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화법이 너예요. 일명 너체라고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. 너는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화를 막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어내고 다시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법이기에 상대가 화났을 때나 이별하고 이제 단호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한두 번 사용하는 걸로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그 사람 성향,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좀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실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연락 문제로 상대가 서운해서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경우도 너는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강한 상황에서 나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거잖아요. 이 경우에도 너는 필요한데요. 말 한마디에도 서운한 마음이 싹 녹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서운할지언정 아직은 나를 좀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너는 날 상처 주는 사람이네? 라고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버리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진짜 무슨 독극물 대하듯이 피할 수가 있어요. 이 경우는요. 아예 딱 그 경우만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린 내용이 있어요. 영상 카드 보이시죠?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영상도 좋지만 난 좀 이런 얘기를 1대1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. 그쪽에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찬찬히 같이 봐드릴게요.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, 이별,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. 안녕!